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전할 소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정리를 하자면 총 세 가지 이런 소식들이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도 덧붙여서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슬픈 소식인데 네, 저희 김매주와 고양이들 카페가 5월 1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뭐 뿌지의 재입대라든지 다리 왁싱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뿌지 중성화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계약 만료라는 평범한 이유고요. 저희가 원래는 올해 8월이 점포 계약 마지막 달이었어요. 보통은 서너 달 전에는 가게를 내놓잖아요. 그래야 이제 천천히 점포도 보여주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도 이제 4월이 됐으니까 가게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타난 거예요. 저희도 이제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이거를 너무 빠른데? 우리는 8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갖고 이거 어떡하지? 또 거절을 하기는 좀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당장은 너무 빠른데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나마 늦춘 게 5월 1일이 된 겁니다. 네, 카페 아직 못 와보신 분들 많죠. 5월 1일까지는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보시오 집사양반 이렇게 갑자기라니 저희도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신고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얘기를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낫겠지 싶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오드리에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카페에 길고양이 들어온다, 출입한다, 이거를 문제 삼은 거죠. 따지고 보면은 맞습니다. 원래 음식점에서 동물 키우면 안 되거든요. 위생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용산구청 위생과에서 오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카페 브이로그 영상도 내리시고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하신 공무원분도 저희 카페에 몇 번 오셨던 분이에요. 저희 가게 오는 길냥이들 TNR 관련해서 도움도 주시겠다고 막 명함도 주고 가시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오드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가게 내부에서 오드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 문 닫았을 때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얘가 막 손님 있을 때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거나 주방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를 이미 아시니까 이렇게 그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 하시긴 했어요. 그래도 들어온 민원은 처리를 해야 하니까 좋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신고 넣은 사람이 저희 카페에 와본 적도 없고 영상만 보고 민원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길고양이 그렇게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할까 싶다가도 어쨌든 법이 그렇고 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을 다독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길고양이가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가게는 약간 우리만의 판타지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저는 댓글로도 몇 번 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댓글로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 어쨌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라도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리 가게의 영업을 지속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가게를 덮겠어 막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계약 만료날이 다가오면서 연장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카페 영업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 꾸민 공간인데 2년만 쓰고 말기엔 좀 아깝기도 해서 연장을 하고도 싶었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걸림돌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오드리가 못 들어오는 카페가 되는 거는 싫고, 그래도 어찌됐건 또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영업이 또 정지될 거고, 그래서 더 이상의 운영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더불어서 저희도 이제 올해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 집 전세 기간도 다 와가고, 저희가 사실 동물병원 따라서 여기 이사 온 거였잖아요. 그 동물병원도 5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동네에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고, 겸사겸사 카페도 나갔고, 그리하여 저희 가게는 5월 1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지 맞다. 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어쨌든 네, 오드리도 되게 걱정되시죠. 저희 병원도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고요. 네, 아무튼 계약도 끝났고 5월 1일까지 영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카페 못 와보신 분들 5월 1일까지 꼭 오시고, 어쨌든 신고에 대한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에 있는 물건들 관련해서 플리마켓도 열 거거든요. 저번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품들 50% 할인이랑 카페 안에 소품들도 막 저렴하게 파는 그런 플리마켓 진행할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오셔서 이것저것 담아 가시고요. 오프라인 할 때마다 그 지방에 계시거나 카페 못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할인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할인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정확하게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은 카페 영업 종료에 대한 얘기였고요. 위에 바에 보이듯이 다음 소식은 오드리 입양에 대한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카페 문도 저희가 닫게 되고 그러면은 오드리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들 걱정되실 텐데, 오드리는 저희가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저희 집 다섯째 고양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먼봉휴요오가 되는 겁니다. 먼봉휴요, 이렇게 요를 장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먼봉휴요. 네, 저희가 카페 문 닫는 것도 매주님 개인 채널에서 들었는데도 네, 언제나 함께 봐요. 카페 문 닫는 것도 매주님 개인 채널에서 들었는데도 슬프네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아주님도 후원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카페에 언제 계실지 궁금합니다. 카페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가거나 하진 않아서, 카페 관련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페어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페어에 자주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만나서 인사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드리 입양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드리가 저희 가게 원봉유 포함해서 물결표 오여사 건강 출입길만 걷자. 거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소리요.
원봉유 물결표 오여사 건강 추르길만 걷자.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들 제가 이따가 모아서 한번 딱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쫙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드리 입양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리자면은 오드리가 저희 가게 포함해서 총 3군데에서 밥을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곳은 얼마 전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서 오드리 좀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떠나셨고, 또 저희 가게 옆에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밥을 주고 계셨으나 이분들도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가셨거든요. 이제 오드리가 밥 먹는 곳은 저희 가게뿐인데 저희도 올해면 가게 문을 닫게 될 거니까 사실 몇 달 전부터 오드리는 어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드리가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이제 6살 정도 된 애인데 몇 년간 이곳에서 정말 넓은 구역을 거느리면서 살아온 애고, 또 실내 생활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오히려 오드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런 민원 문제도 그렇고 뭔가 오드리의 삶이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얘가 이제 뭐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6년을 산 거지, 원래 길고양이들 수명이 길어야 4년, 2년에서 3년 이렇게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뭐 길냥이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또 뭐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알고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고 고된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실내 생활이더라도 사실 적응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길에서 외롭게 죽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얘를 진짜 데려가는 게 좋겠다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졸졸이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졸졸이가 얼마 전에 그 고양이 별로 갔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전에도 이미 사고를 한 차례 당해서 여러분 그 감사한 모금으로 수술도 하고 무사히 방사까지 해줬는데 결국은 또 사고에 노출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사체를 발견해서 잘 보내주긴 했는데, 네, 그 오드리가 새끼들도 2마리가 더 있고 남편 고양이도 2마리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안 보인 지 오래됐어요. 남편 고양이 중에 팅구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때 봤을 때 상태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구내염이 엄청 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안 보였으니까 아마 팅구도 어디선가 외롭게 죽지 않았을까 싶고, 그때 마지막 봤을 때 정말 삐쩍 말랐었거든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오드리는 정말 운이 좋았을 뿐이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외롭게 죽었던 졸졸이 막 떠올리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드리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카페 골목에 차도 되게 많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밥을 주고 있던 애니까 이사 간다고 또 버리고 가고 이런 건 저는 싫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6살이면 요지랑 동갑인 거죠. 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졸졸이가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사체 발견됐을 때도 사실 죽은 지 꽤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죠.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하여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제 오드리도 그렇고 우리 원봉유도 그렇고 다들 나이가 꽤 있는 성묘들이잖아요. 이 성묘 합사가 진짜 초고난이기도 하고 초고난이도이기도 하고 실제로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합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합사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다음 바를 띄워주시죠.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저희가 네, 저희의 집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오드리랑 먼봉요가 분리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요. 평생 만나지 않게끔. 저는 합사라는 것 자체가 고양이들에게 정말 큰 스트레스라는 거를 네 마리를 키우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합사 스트레스를 정말 주고 싶지 않아요. 처음 보는 애랑 내가 쟤랑 살아야 된다고? 이런 스트레스를 절대 주고 싶지가 않아서 네, 건축을 그래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일이 너무 커지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층별로 나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이죠. 그렇습니다.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궁궐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층만 나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서울에선 안 돼요. 서울에서는 절대 안 돼. 우리가 그 정도 돈은 없고 서울에서는 힘들고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도시 생활이 더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시골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뿌지랑 저랑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야 진짜 시골로 가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대신 그래도 동물병원은 다녀야 되니까 네, 너무 멀지 않은 경기도 외곽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TMI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 한남동 집의 전세금보다 경기도에 집 짓고 사는 비용이 더 싸게 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쟤네 돈 겁나 많이 모았나 보다 하는 생각은 금물이고요. 어차피 이 집도 대출이고 거기서 집 지어도 다 대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 전세금 이자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고정비가 좀 더 줄어든다는 이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집을 하나 지어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대단히 시골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둘이 이 인간이 원하는 인프라를 포기하기만 하면 애들 모래랑 사료 택배만 오는 것이면은 안 될 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경기도로 가서 집을 지을 것이고 오드리와 원봉이의 공간을 분리해서 갑자기 내가 왜 니들이랑 살아야 해 이런 스트레스가 없게끔 합사 스트레스가 없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추진력 좋고 행동대장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부터 땅을 보러 다니긴 할 건데요. 그렇다고 집이 바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드리는 일단 우리 사무실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거기도 공간이 10평 정도 되거든요. 집 지어질 때까지는 거기서 지내면서 실내 생활에 적응 좀 하고 우와 집이 다 지어지면은 고양이들이랑 같이 그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올해 안이 목표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 초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말이면 너무 좋겠네요. 네. 벌써 집들이 브이로그가 기대되는걸요? 콘텐츠 나오겠네요. 그럼 오드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나요? 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드리를 뭐 2층에 처박아 놓겠다 이런 게 아니고
2층에도 저희 뭐 그 작업 공간이나 이런 것들 다 꾸려 놓을 거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저기 뭐냐, 오드리가 사람 손을 안 타는 애기도 하고 이미 독립적인 성향이 엄청 강한 진짜 성묘예요. 얘는 진짜 성묘. 우리 원보면 아직도 이제 지가 애긴 줄 아는 가짜 성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애라서 뭐 골골송이나 뭐 애교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 개나 져버려 이런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살갑게 대해주고 이런 거는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욕심 전혀 없고 그냥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자고 편하게 있어주기만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고양이들은 가짜 성묘죠. 오히려 몸집이 저기 오드리가 훨씬 작지만 걔는 진짜 성묘죠. 이렇듯이 얘네들이 태생부터 집고양이였던 애. 원래는 야생에서 거의 도심 야생이라고 볼 수 있죠. 야생에서 지냈던 그런 고양이들이라서 뭐 합사를 왜 시켜보지도 않고 그렇게 분리를 시키느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거는 너무 사람의 입장인 것 같고요. 굳이 합사를 안 시켜도 된다면 저는 그런 합사 스트레스를 그닥 주고 싶진 않네요. 다른 전문가들 영상 같은 것도 봐도 이 합사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멈보미오도 너무 소중하고 오드리도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한 환경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따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드리는 정말 너무너무 독립적인 친구예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오늘 낮에 닭가슴살 먹으러 온 오드리를 주웠어요. 오늘 벌써 주웠고요. 네, 병원 가서 검진도 하고 주사도 마치고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다 고통고. 네, 제가 이렇게 깜짝 발표하려고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 도착했을 때 우리 돔돔 이동장 여기 들어가가지고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득템이라뇨. 네, 줍줍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얘 잡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어제 밤부터 경수랑 저랑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느라고. 경수는 꿈에서도 오드리 잡는 거 실패하는 꿈 같아. 아드레날린 대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고요. 또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박스 안에 박스들이 쫙 깔려있는 박스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박스 향을 향기롭게 맡고 있는, 사실은 좀 불안해하면서 숨어있는 오드리의 모습이고요.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 틈에 숨어가지고 계속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지금 배신감에 가득 찬 눈빛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그나마 좀 이제 안 숨은 사진인데요. 아직은 또 분노에 차 보이고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탁 트인 공간에. 그래서 지금 오드리 지금은 사무실에 혼자 있고요. 좀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좀 덜 불안해하면서 여기저기 좀 탐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저희 방송 끝나면 또 다시 사무실 가볼 건데. 그쵸? 이 배신자 이런 표정이야. 네가 날 잡을 줄은 몰랐어. 원망할 거야. 우리 오씨 아줌마 화가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도 오드리 이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얘 이제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요. 병원 검진을 해봤더니 귀에 진드기가 정말 역대급으로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 그 현미경 영상으로 선생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너 너무 놀래가지고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귀에 이제 진드기뿐만 아니라 곰팡이균이랑 막 세균 감염 이런 것도 되게 심했고 그거는 병원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송곳니가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니들도 좀 여러 개 망가져 있고 고양이 앞니 가지런하게 쬐끄만 이빨들 아시죠? 옥수수 이빨 같이 생긴 거. 그게 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길고양이들이 싸우면서 이렇게 앞니가 부러지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요지 찍어주실래요? 요지가 그루밍 중이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뭔데? 그거 로건. 무슨 로그인? 몰라. 그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이빨이 그런 문제로 싸우고 다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된 길 생을 접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내과적으로는 건강하다고 하시고요. 살찐 거 말고는 괜찮대요. 살이 많이 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장 지방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다이어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 문에 달린 그 고양이 문 있잖아요. 거기도 요즘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했어요. 사료를 바꿔야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